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정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1차 공모에 전국 40개 학교가 선정됐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춘천고, 그리고 상동고, 원주고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앞으로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1호 자공고인 원주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원용선 원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먼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주고등학교 하면 사실 원주를 대표하는 이제 명문고등학교인데 원주고등학교가 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역사와 전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원주고등학교는 1954년에 개교하였습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2만 6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저희 원주고등학교 출신들이 전국적으로도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명문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이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일반 시민들은 아직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율형 2.0 사업은 2.0이 의미하듯이 자율형 공립고 사업이 기존에 추진이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돼서 업그레이드된 2.0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자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한마디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력을 향상시키자 여기에 목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래가 있었잖아요. 그 교육 하나 가지고도 그 지역이 이제 항상 좀 발전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좀 잘 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자, 원주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 학교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그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학교장 선발제를 시행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평준화된 그 학생 선발 제도로 전환이 된 적도 있고 다시 학교장 선발제로 부활이 된 사례도 있고 현재는 평준화된 과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이제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적절히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잠재력을 발굴하고 또 학생들의 그 진로 및 진학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지역을 보다 잘 이해하고 또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하는 학생들이 다소 늘어나고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애정을 더욱더 갖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하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공교육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공교육의 혁신과 공교육의 활력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의 쇄신,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도전을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그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준비 그리고 그 노력 과정에 애환이 좀 많았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이 공모 계획이 시행이 된 것이 지난 겨울 방학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 방학 중에 그 공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겨울 방학 중이라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고요. 맞아요. 많은 학교들이 그 동의를 구하는데 애로사항 때문에 도전을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 구성원들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도전에 있어서 취지를 10분 이해하고 모두 열심히 그 의견을 모아주어 가지고 90% 이상의 동의를 저희는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동의를 구했고 계속해서 그 2.0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그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네. 그래서 구성원들의 동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족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가 그 지자체와 또 강원도 교육청의 그 협약이 비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마침 원주시에서 교육특구 선정에 응모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원주시장님과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장 이렇게 3인이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형 공립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안 협조를 다한다 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동의뿐만이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의 그 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 과정에서의 열정, 헌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교육의 주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교원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교사들의 역할에 있어서 교사들이 단순한 동의뿐만 아니라 그 창의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또 피드백까지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됩니다. 네. 교사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구성원들이 동의해주고 또 프로그램 개발과 투입 그리고 피드백까지도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가 도전을 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승낙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 자리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자, 1차 공모 이제 대상 학교로 선정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 어떤 혜택들이 이제 주어지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됨으로써 받게 되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에 대해서 저희 교육 그 종사자들도 아직 확실하게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더더욱 알 그렇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그 자율형 공립고 사업의 혜택 여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우선은 예산 지원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는 매년 1억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5년간 지속이 되는데요. 5년 이후에는 이제 다시 심사를 거쳐서 재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그 도교육청으로부터도 매년 1억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부받게 되고요. 네.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자체도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을 지금 시행할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시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 준하는 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현실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뭐 단순한 시설 개선에만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이 자율형 공립고는 9학점의 자율권을 얻게 됩니다. 예. 9학점이라고 하면은 한 3개 과목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3개 과목 이외에도 뭐 다양한 자율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9학점의 자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 자율권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유연성을 높인다고 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과를 보다 심화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심화 학습의 결과가 학생들의 그 진학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의학 계열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고급 과정의 교과를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율권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그 심화 과정을 네.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 요즘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인 학습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학생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이 또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의 기본 의무 사항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상호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서로의 그 상황도 이해를 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혜택을 고려해서 저희가 저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자공고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자율적인 교육 가능한 만큼 이제 원주구에서 준비 중인 자율적인 학사 운영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학교가 이제 선도적으로 1차의 공모를 하면서부터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학사 운영을 수립을 해 왔고요. 그동안 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컨설팅 내지는 저희가 공모 그 심사 과정 속에서 계획을 다소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교와 좀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희가 그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재정적 지원을 다른 학교보다 많이 받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이제 고교 학점제 체제 하에서는 그 학습량 유연화 주간이라는 것이 설정이 됩니다. 네. 그 학습량 유연화 주간을 통해서 심화된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심화된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그 뒷받침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 지원을 저희가 종자 삼아 가지고 그 학습량 유연화와 같은 그런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또는 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지역에 저희가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혁신도시에 그 소재하고 있는 여러
기관 또는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인 또 실천적인 그 학습의 장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원주시와 강릉 원주대학교와는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의 교육 성장을 위한 협약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이미 지난 1학기에 학습량 유연화 주간을 통해서 심화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또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을 해 주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교육 청소년 부서가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 청소년과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약 내지는 또 협의를 통해서 저희 학교만의 교육 과정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과정의 명칭을 지속 가능한 원주율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원주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수학 용어인데 그 파이지 않습니까? 무한으로 반복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학생들이 어떠한 그 인식 변화를 줄 것인가, 또 실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해서 원주시 교육 청소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역의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폐기물의 분리 배출,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환경에 학생들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원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분리수거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공기질 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니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진로 및 진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의 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입시 제도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전형 방법이 뭐 수천 가지라는 말도 하는데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그 역량이 대부분 고등학교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맞춤형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 학교만의 교육 과정에서도 뭐 과학 중점 과정이라든가 인문 사회 중점 과정이라든가 체육 중점 그리고 다양한 심화 학습 과목과 프로젝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그 맞춤형 진로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현재 실천 중에 있는데 이런 점들이 다른 학교와는 다소 차별화된 자율형 공립고만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중요한 것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고가 지역의 특성 그리고 상황에 좀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의 자율성을 갖는 만큼 원주시의 경우 지금 반도체나 의료 이런 쪽 산업과 연결된 그 교육도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AI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 디지털 교육, 그러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학생들의 소양이나 지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계획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과의 협약이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 과정을 구상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이시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